변호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죄가 나고요, 어떤 분은 무죄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대부분 두 번째는 유죄가 납니다. 7번에 걸쳐서 1억 원을 수거해서 일당을 13만 원을 받았는데요. 가짜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하는 문서도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도 무죄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 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습니다. 가해자시니까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연락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는데 어떤 사람은 유죄가 나고요, 어떤 분은 무죄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어떨 때 인정되고 어떨 때 없는 건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필적 고의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좀 불법 아닌가? 라는 거를 인식하고도 에이 에라 모르겠다 라고 했다면 미세하게 고의가 있어서 유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전체 구조에서 내가 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탈세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했고요. 이거 좀 불법 아닌가 라고 생각은 했어요 라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 미세한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죄가 된 판례, 무죄가 된 판례를 보면서 어떨 때 전달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부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죄 사례 첫 번째입니다. 47살의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 급여 대행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알바로 채용이 됐어요. 퇴직금하고 월급 정산 서류를 전달하고 봉투를 받아오는 거다, 이렇게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유죄가 났습니다. 뭘 보고 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냐면요, 채용 과정에서 뭐 검증 절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 알지 않았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누가 봐도 너무 조악한 거예요. 아마 이거 좀 이상한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정상인이라면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47살이고 자영업을 17년 동안 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63세의 여성 B씨 사례입니다. 이분은요, 2주 동안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국세 체납된 금액을 받아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계좌로 이체를 받지 누가 가서 현금을 받아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났던 사례는 23세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연령이 낮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왜 유죄가 났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이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때 지적 장애라는 것 때문에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번에는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유죄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대부분 두 번째는 유죄가 납니다. 이번에는요, 무죄가 난 판례들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생, 그러니까 당시에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A씨였는데요. 재무설계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업무다. 말도 어렵죠? 이런 업무라고 속였고 7번에 걸쳐서 1억 원을 수거해서 일당을 13만 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난 것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는 이겁니다. 일단은 미성년자고 사회적 경험도 너무 적다. 일당 받지 않았냐? 근데 그 일당이 정상적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는 얘가 의심하기가 어렵다. 미필적 고의 없음,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무죄 사례는요, 32살의 여성이었는데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알바로 일을 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17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짜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하는 문서도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도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난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가 마침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채용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다 주세요 해서 흔히 사대보험 가입할 때 하는 서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받아가고, 특히나 이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저 금융감독원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수진입니다. 이렇게 실명을 다 밝히고 본인 차량도 다 번호가 찍힌 상태였어요. 이걸 볼 때 법원은 와, 이 사람은 정말 몰랐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마지막 무죄 사례는요, 40대 남성입니다. 부동산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을 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파트 조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가
하다가 어느 날 간 김에 아파트 계약금을 받아오세요 라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무죄를 받았는데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딱 한 번 돈을 받아왔고 받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몰랐구나 라는 것이 자수했던 행동에서 드러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미필적 고의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인정 안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채용 과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관련된 서류가 조악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한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사회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런 피의자들은 대부분 유죄가 나고요. 미성년자라거나 지적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은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채용 환경이었다든가 바로 자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건 정말 미필적 고의 조차도 없구나 라고 해서 형사는 무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이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이 만약에 법적으로 보이스피싱범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응분한 책임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증거상 정말 몰랐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보이스피싱 별로 해보지 않은 비전문 변호사와 같이 수행을 하시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으시는 분들을 왕왕 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범행하게 됐는지를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수사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돼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더듬든 법률사무소 전화 02-6080-9936 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상담 빈 시간이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